한국이요? 전쟁 한번 제대로 못 치러본 나라잖아요. 미국이 없으면 지도에서 사라질걸요? 하버드 국제안보 세미나에서 터진 이 막말에 강의실은 키득키득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중국 유학생은 기술은 일본 따라하고 국방은 미국 눈치나 보자나라며 비웃었고 일본 유학생은 그저 동아시아의 소음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교수는 한마디 없이 칠판에 단어 하나를 씁니다. 전략적 계산착오. 그리고 모두의 얼굴이 굳어갑니다. 그날 공개된 한국의 실전 전략, 전장 시스템, 국제공조 데이터는 학생들을 말 그대로 침묵시켰습니다. 조롱하던 자들이 멍하니 박수를 치는 치욕과 반성의 대전환.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감동 배틀입니다. 오늘의 사연 같이 들어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되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자라고 합니다. 한국계 미국인이지요. 저는 그날 하버드 국제안보 세미나 강의실에 들어서며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메가더 교수의 강의는 항상 날카로웠지만 오늘은 공기가 더 무거웠죠. 칠판에 적힌 전략적 오판이라는 문구가 마치 저를 향해 외치는 것만 같았어요. 레이첼의 당당한 목소리가 강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로부터 한국은 기술 모방국일 뿐이라고 배웠습니다. 중국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나라죠.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학생들이 보였어요. 내 심장은 쿵쾅거렸지만 아직은 반박할 타이밍이 아니라 생각했습니다. 이어 스즈키가 자신만만하게 발언했어요. 일본 군사학계에서는 한국을 정신력이 부족한 군사 파트너로 평가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결단력이 부족하다는 거죠. 교실 안에 긴장된 웃음이 흘렀습니다. 저도 모르게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더는 참을 수 없어 손을 들었습니다. 제 생각은 다릅니다. 한국은. 하지만 레이첼이 바로 끼어들었어요. 엘리자, 당신은 한국계니까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거 아닌가요? 객관적 데이터로 얘기해 보세요. 순간 말문이 막혔죠. 준비된 반박이 없었으니까요. 디에고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워요. 우리나라가 경제 위기였을 때 한국에서 받은 도움밖에 기억나지 않는데 제가 뭔가 잘못 본 걸까요? 그의 솔직한 고백에 강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메가더 교수는 우리 모두를 관찰하듯 쳐다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흥미롭군요. 편견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받아들인 정보일까요? 아니면 경험일까요? 교수의 질문에 학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저는 무력감을 느끼며 노트북을 꾹 눌렀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레이첼과 스즈키가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그들이 단순히 자기 나라의 관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한국을 깎아내리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죠. 하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더 철저히 준비해야 했어요. 하버드에서 주최하는 동아시아 안보 전략 국제 포럼이 시작된 날 캠퍼스는 전 세계에서 온 전략가들로 북적였습니다. 저는 행사장 입구에서 프로그램을 받아들고 놀랐어요. 레이첼과 스즈키가 공동 발표자로 나와 있었거든요. 주제는 한국의 이중 전략 강대국 사이의 생존 게임이었습니다. 발표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언론사 기자들도 여럿 보였죠. 제 옆자리에 앉은 디에고가 속삭였습니다. 대단한 주제인데 준비는 어떻게 했을까? 저도 궁금했어요. 세미나에서 들었던 그들의 태도로 보아 좋은 내용을 기대하긴 어려웠지만 적어도 학술적 기준은 지키길 바랐습니다. 레이첼이 무대에 올라 당당하게 발표를 시작했어요. 우리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과 일본, 중국을 교묘히 이용해 정치적 입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스즈키가 이어받았죠. 북한 위협을 과장하여 미국의 지원을 최대화하면서도 중국과는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모순된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학술 발표가 아니라 정치적 공격이었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청중의 반응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언론인들은 열심히 카메라 셔터를 눌렀어요. 저는 디에고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당혹감이 역력했죠.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중견국 지위를 주장하지만 실상은 미국의 보호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의존국입니다.
레이첼의 목소리가 확신에 차 있었어요. 스즈키는 그래프를 보여주며 말했죠. 이런 불안정한 전략은 동북아 안보에 위협이 됩니다. 첫 줄에 앉아있던 한국 대표 교수님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반박이 시작될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예상과 달리 그분은 완전한 침묵을 지켰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도 발언권을 요청하지 않았어요. 이 침묵이 레이첼과 스즈키에게는 승리의 신호처럼 보였을 거예요. 발표가 끝나고 휴식 시간, 저는 한국 교수님께 다가갔습니다.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셨나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교수님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죠. 때로는 침묵이 가장 강력한 대답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 말뜻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뭔가 계획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로비에서는 벌써 몇몇 언론사가 발표 내용을 인용하여 기사를 작성하는 중이었습니다. 저는 무력감을 느꼈어요. 학문의 탈을 쓴 이 공격적인 발표가 사실처럼 세상에 퍼져나가는 걸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캠퍼스 카페에서 엘리자와 디에고를 만났습니다. 둘 다 어제 포럼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표정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하버드에서 벌어질 수 있죠? 엘리자가 커피잔을 꽉 쥐며 물었습니다. 저도 답을 찾지 못했어요. 학술적 논쟁은 환영하지만 어제 본 것은 편향된 선동에 가까웠으니까요. 헬레나가 우리 테이블에 합류했습니다. 독일에서 온 그녀는 국제법을 전공하는 냉철한 학생이었죠. 그들의 논문을 자세히 분석해봤어요. 헬레나가 태블릿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그리고 여기. 논리적 비약과 데이터 왜곡이 심각해요. 인용된 자료들도 대부분 편향된 출처에서 가져온 거고요. 디에고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도 사람들은 믿더군요. 이미 몇몇 뉴스에서 인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캠퍼스 중앙에서 레이첼과 스즈키가 다른 교수들과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죠. 그들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순간 화가 치밀었어요. 이대로는 안 됩니다. 반박해야 해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려는데 헬레나가 내 팔을 잡았죠.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더 불리해져요. 그들은 당신을 감정적인 한국계로 프레임 씌우길 원하니까요.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했어요. 강의실 복도에서 몇몇 교수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외교 전략이 실제로 이중적인 측면이 있다고 볼 수도 있지 않나? 한 교수가 말했죠. 다른 교수가 반박했어요. 그렇지만 어느 나라든 국익을 위한 균형 외교를 하는 건데 왜 한국만 문제 삼나? 동료 교수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었습니다. 저녁 세미나 시간 레이첼은 누군가의 질문에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논문이 틀렸다면 반박하라. 그게 학문입니다. 한국 측에서 아무런 대응이 없다는 건 우리 분석이 맞다는 증거 아닌가요? 자신감 넘치는 그녀의 말에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죠. 이대로는 안 되는데. 그때였어요. 메가더 교수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방금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군요. 교수의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스크린에 메일 제목이 떴죠. 발신 대한민국 전략연구원 모두의 시선이 스크린에 고정되었습니다. 메가더 교수가 천천히 말했어요. 내일 아침 8시 긴급 토론 세션을 개최하겠습니다. 참석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교수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지만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레이첼과 스즈키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죠. 진짜 게임은 이제부터라는 걸요. 강의실을 나오며 디에고가 물었습니다. 뭐가 온 거지? 저도 궁금했어요. 한국 측의 반응은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것이 그 침묵의 이유였던 걸까요?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의실은 일찍부터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평소와 달리 자리를 찾기도 힘들 정도였죠. 저는 가까스로 앞쪽에 자리를 잡았어요. 긴장감이 가득한 공기 속에서 메가더 교수가 정확히 8시에 들어왔습니다. 어제 대한민국 전략연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교수가 프로젝터를 켰어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기다렸죠.
화면에 뜬 것은 예상과 달리 긴 반박문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실전 분석 자료라는 제목이 전부였어요. 첫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해군 특수부대가 해적에게 납치된 선박을 구출하는 작전 영상이었어요. 원거리 저격 밧줄을 타고 내려가는 병사들, 완벽한 팀워크로 단 4분 만에 인질을 구출하는 장면이 펼쳐졌죠.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다음 화면은 7개국 공동작전 성과표였어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아시아 국가들의 합동훈련에서 한국군의 임무 완수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보다도 높은 수치였죠. 디에고가 내 옆에서 믿기 힘들군. 이라고 속삭였어요. 이어서 AI 기반 전략 연산 사례라는 제목의 자료가 나왔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인공지능이 복잡한 전투 상황에서 최적의 대응책을 찾아내는 시뮬레이션이었어요. 특히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 효과를 내는 전략 모델이 인상적이었죠. 헬레나가 옆에서 메모를 빠르게 적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에는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정치는 말을 던지지만 전략은 행동으로 답합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긴 설명도 감정적인 반박도 없었죠. 오직 사실과 그 사실이 말해주는 메시지만 있었어요. 강의실이 정적에 빠졌습니다. 레이첼과 스즈키는 서로를 바라보았지만 어떤 말도 꺼내지 못했어요. 그들의 논문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 같았죠.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 강의실 전체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메가더 교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이것이 전략적 소통의 예시입니다. 때로는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행동이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죠. 저는 그제서야 한국 대표 교수님이 왜 침묵했는지 이해했습니다. 그분은 이미 이런 응답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료를 더 자세히 살펴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 추가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메가더 교수의 말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손을 들었어요. 레이첼과 스즈키도 천천히 손을 들었죠. 그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함께 호기심이 보였습니다. 두 번째 세션이 시작되었습니다. 메가더 교수는 한국의 국방기술에 대한 상세 자료를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FA-50 경공격기는 자체 개발한 전투기로 가격 대비 성능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스크린에는 날렵한 전투기의 모습이 보였죠. 단순한 모방이 아닌 독자적 설계와 기술력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K2 전차와 K9 자주포였어요. 이 무기 체계들은 한국의 특수한 지형과 작전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K9 자주포는 이미 여러 나라에 수출되어 그 성능을 인정받고 있죠. 영상 속에서 K9이 빠르게 위치를 바꾸며 정확한 포격을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놀라운 것은 다음 자료였어요. 킹스파이더라 불리는 AI 기반 실시간 전장 시스템입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네트워크 구조가 보였죠. 이 시스템은 수천 개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지휘관에게 최적의 결정을 제안합니다. 북한의 기습 공격이나 사이버 전쟁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구조죠. 디에고가 감탄했어요. 이건 정말 놀랍군요. 우리 군에도 이런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이어졌죠. 레이첼은 계속해서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어요. 다음으로 드론 편대 자율작전 시뮬레이션이 재생되었습니다. 수백 대의 드론이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이며 임무를 수행하는 모습이었어요. 이 기술은 현재 상용화를 준비 중이며 재난 구조나 국경 감시 같은 민간 영역에서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헬레나가 갑자기 손을 들었어요. 이 기술은 유럽 기준으로도 15년은 앞서 있어요. 우리 나토 분석팀에서도 이런 수준의 자율 시스템은 연구 단계에 불과합니다. 그녀의 전문적인 평가에 강의실이 다시 한번 술렁였죠. 디에고가 조용히 제게 말했어요. 어쩌면 이 나라가 미래를 만들고 있는 걸지도 몰라.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강대국 사이에서 생존하는 나라가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는 나라였던 거예요. 메가더 교수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기술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좀 더 다른 측면에서 한국을 이해해 보겠습니다. 저는 궁금증에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스즈키는 더 이상 자신만만한 표정이 아니었죠.
그의 눈에는 혼란스러움과 함께 진지한 관심이 보였습니다. 메가더 교수가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전략의 인간적 측면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기술과 무기 체계만으로는 한 나라의 전략적 가치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제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죠. 디에고가 갑자기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경험을 나눠도 될까요? 그의 진지한 표정에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디에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죠. 3년 전 저희 어머니가 중병으로 특수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한 수술이었어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디에고가 계속했어요. 당시 저는 장학생으로 겨우 학비만 해결하는 상황이었죠. 우연히 한국 유학생 모임에서 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이 저를 한국 대사관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믿기 힘들겠지만 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한국 정부의 의료 지원 프로그램으로 어머니가 서울에서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헬레나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죠.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나요? 디에고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공식적으로는 개발도상국 의료 지원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다른 많은 나라 사람들도 비슷한 도움을 받았더군요. 그것도 거의 언론 보도 없이 조용히 진행된 일이었죠.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한국이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니. 국제사회에서 보여주는 모습 이면에 이런 따뜻한 정책들이 있었던 거예요. 엘리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살짝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저는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하지만 늘 제 뿌리에 대해 혼란스러웠어요. 엘리자의 진솔한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렸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한국은 강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잃어본 적이 있어 더 지키려는 나라예요. 식민지를 겪고 전쟁을 겪고 분단을 겪었지만 그래서 더 다른 이들의 아픔을 이해하는 거죠. 메가더 교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정확합니다. 한국은 겉으로는 기술 강국이지만 그 본질은 공동체 생존 전략에 있습니다. 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이 단순히 무력이나 경제력이 아니라 연대와 공존의 가치를 포함하고 있죠. 레이첼과 스즈키는 이제 완전히 침묵했어요. 특히 스즈키는 고개를 숙인 채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그의 노트북은 닫혀 있었고 더 이상 메모도 하지 않았죠. 무언가 깊은 생각에 빠진 것 같았어요. 메가더 교수가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국제 안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위기 상황에서의 대응 능력입니다. 한국은 코로나19 팬데믹, 경제 위기, 자연재해 등 실제 위기 상황에서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었죠. 이것이 바로 실전에서 증명된 전략적 가치입니다. 강의실은 이제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비웃음과 무시는 온데간데 없고 진지한 존중과 관심으로 가득 찼어요. 저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국가의 힘이구나. 무기나 경제력만이 아닌 사람을 중심에 둔 철학과 가치였어요. 메가더 교수가 마지막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한국군 지도부와의 인터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 포럼을 위해 제공된 자료입니다. 스크린에 한 한국 장교가 나타났어요. 우린 핵이 없습니다. 하지만 더 정확한 분노와 더 견고한 연대가 있습니다. 장교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의 전략은 단순한 생존이 아닙니다. 인류 공동체에 기여하는 국가로 존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레이첼의 눈빛이 변했어요. 처음으로 그녀의 표정에서 진지한 관심이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거만함이나 비웃음이 아닌 뭔가를 깨달은 듯한 표정이었죠. 스즈키는 여전히 앉은 채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장교의 인터뷰가 계속되었습니다. 우리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기술과 경제력을 인류 공동의 문제 해결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전략적 정체성입니다. 그의 말에는 강한 확신과 철학이 담겨 있었어요. 헬레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무기력한 기술이 아니라 철학을 담은 기술이야. 그녀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한국의 기술력은 단순한 무기나 경제적 도구가 아니라 철학과 가치를 실현하는 수단이었던 거죠. 영상이 끝나고 메가더 교수가 말했습니다.
전략적 오판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상대방의 가치와 철학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는 무기와 경제력만 평가하죠. 하지만 보이지 않는 가치와 철학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강의실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어요. 모두가 각자의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저는 문득 처음 세미나에서 느꼈던 무력감과 지금의 감정이 얼마나 다른지 깨달았어요. 이제는 자부심과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메가더 교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다음 수업까지 오늘 배운 내용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략적 오판은 우리 모두가 범할 수 있는 위험입니다. 하지만 열린 마음으로 배우고 이해한다면 우리는 더 나은 전략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메가더 교수의 세미나 마지막 날, 저는 일찍 도착해 강의실 변화를 지켜봤어요. 그날 이후로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학생들의 변화였죠. 레이첼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오늘 그녀는 한국의 전략적 복원력 역사적 위기에서 배운 교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내 박사 논문 주제로 한국 전략 철학을 선택했어요. 그녀가 제게 말했죠. 중국 관점에서만 세상을 보려던 내 편향을 깨닫게 해줘서 고마워요. 스즈키도 놀라운 변화를 보였습니다. 그는 일본으로 잠시 돌아가 도쿄 대학에서 한국-일본 안보 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해요. 과거의 갈등을 넘어 함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서로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가능할 거예요. 헬레나는 더욱 적극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나토 분석 보고서에 한국의 기술 도입 모델을 정리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유럽은 한국의 위기 관리 시스템에서 배울 점이 많아요. 특히 시민 참여 모델은 정말 혁신적이죠. 가장 열정적인 건 디에고였습니다. 그는 한국 NGO와 협업을 시작했어요. 우리나라에도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해요. 어머니 일을 계기로 인연이 더 깊어졌네요. 그의 눈에는 확신과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세미나 시작 시간, 메가더 교수가 들어왔어요. 모두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이 학기의 마지막 수업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보는 것이 정말 놀랍네요. 교수의 목소리에 따뜻함이 묻어났어요. 교수는 처음 세미나 때 썼던 그 문구를 다시 칠판에 적었습니다. 전략적 오판. 그리고 그 아래 새로운 문구를 추가했어요. 전략적 존중. 전략적 오판은 끝났습니다. 이젠 전략적 존중의 시대입니다. 메가더 교수의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그리고 한국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단순히 지리적 위치나 경제력 때문이 아니라 위기에서 탄생한 특별한 지혜와 회복력 때문입니다. 저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학기 전만 해도 이런 변화를 상상할 수 없었어요. 한국이 하버드 강의실에서 이렇게 존중받는 날이 올 줄이요. 우리는 모두 각자의 편견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레이첼이 발언했어요. 저는 중국의 그림자에서만 한국을 봤죠. 그러나 이제 알게 됐습니다. 진정한 전략가는 자신의 관점을 뛰어넘어 다른 이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세미나가 끝나고 우리는 함께 캠퍼스 잔디밭에 모였습니다. 봄 햇살이 따뜻했어요. 디에고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을 기록으로 남겨야 하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들도 이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요. 헬레나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미 시작했어. 전략적 인식 변화의 사례 연구 하버드 세미나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요. 모두가 웃었습니다. 레이첼과 스즈키도 함께였어요. 강의실을 침묵시킨 그 나라 대한민국. 이제 그 침묵은 무시가 아닌 존중으로 가득 찬 침묵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말이 아닌 행동과 철학이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배웠어요. 그리고 그 교훈은 하버드를 넘어 세계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편견과 오해를 넘어 진정한 존중을 이끌어낸 대한민국의 이야기였습니다. 때로는 말보다 행동이, 논쟁보다 실력이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죠.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세계 무대에서 더 많은 존중과 인정을 받는 날이 오길 기대해 봅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안 누르셨다면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사연 가지고 찾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